자, 이제부터는 살릴 것, 자, 마음을 덧셈하는 삶을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통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책에서는 마음을 덧셈하는 삶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뺄셈하는 삶처럼요.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주말 농장 혹시 해보셨나요? 주말 농장을 하면 이제 상추나 토마토, 배추 이런 거를 길러서 먹는데 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좀 고르죠. 돌멩이 같은 것도 좀 골라내고, 그 다음에 물길, 내가 심을 꽃 이런 것 좀 일항일 하죠. 이런 것도 좀 구분을 좀 합니다. 흙에 비료도 좀 섞어주고요. 그러니까 상추나 이런 거 심기 전에 밭에다가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도 농사를 짓기 전에, 주말 농장을 하기 전에 밭을 고르듯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감정의 고랑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감정은 좀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가꾸어주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잡스러운 감정들, 이런 거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잡초처럼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좋은 감정만으로도 살기가 아까운 시간인데 괜한데 마음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뜻인데요. 책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정의 고랑에서 골라내야 되는 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이런 거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학창시절이나 회사생활, 심지어 이웃 아파트 분여회나 친족 행사 이런 등에서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세일즈나 마케팅 분야 종사자들은 일의 특성상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50부터는 휴대폰에 있는 수많은 연락처나 명함첩의 그득한 지인들, 그다음에 자랑할 만한 인사들과의 교분, 이런 게 점점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당 부분은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어내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에 골몰하느라 남에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알 나이가 됐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인이 잘 되고 못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좀 신경을 쓸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막상 이걸 시도해보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끊어낼 수 있다는데 아마 놀라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허세가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친구라는 이유로 그런 관계를 계속 지속해 왔다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요거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김형아 소설가가 쓴 글을 기억이 납니다. 40쯤 됐을 때, 40이 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나고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시간이 참 아까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런 시간들을 만나서 감정을 소비하고 하느니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가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나 혼자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골라낼 감정 고랑은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이거 역시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대라는 게 그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내가 상대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사실 착각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남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마 지금쯤이면 알게 되는 나이라는 거죠. 나는 그저 내 마음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기가 쉬운데 이제 50이라면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게 저도 제 아내랑 자녀에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요. 저도 정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제 아내의 표현을 말하면 잔소리를 했고요. 제 아이가 입을 닫기도 했었죠. 저는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됐죠.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구나. 내가 바뀌면 남들이 변하는구나. 네, 그런 거죠.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쉽사리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개는 내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 특히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나를 괴롭히는 상사, 말 안 듣는 부하 직원 얘기를 하면서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직장에 대한 얘기가 많죠. 지금은. 그리고 돌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이럴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너는 네가 100%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도 네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네 마음에 들겠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렇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몸으로 깨달을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의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뒤에 이런 말이 생략돼 있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 말이 생략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허나 돌아보면 결국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지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사실 실망할 게 없잖아요. 또한 상대가 이만큼 해주길 바랐는데 기대만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함과 서운함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조차 내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하물며 친구라고 해도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몫이 있고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내 노력을 배신한 불의의 사건이 생긴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우정,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감정적으로 유대하고 아껴주긴 하지만 의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기대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도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자원입니다. 이 부분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 책이. 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50이 되면 이제부터는 시간이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20대, 30대보다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자는 50이 되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손길이 필요하던 아이가 독립을 하거나 혹은 자기 갈 길을 찾아 나가면 나도 제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그러면 시간이 많아질 테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별로 바쁜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집안일이나 꼭 해야 될 거를 좀 뒤로 미루고 천천히 하지, 이따 하지 이런 식으로 좀 빈둥거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혼란스러웠다고 하네요. 뭐든지 느릿느릿 천천히 하게 되고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머릿속이 텅 빈 채로 멍하니 시간을 죽이던 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나도 이제 쉴 자격이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뭉텅이로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서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저자는 50대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역설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용의주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한 방식으로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 허비해버린다는 거죠. 50부터는 시간이 가장 한정된 자원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렇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지 생각하지 않으면 TV 앞에서 남은 30년 아니면 50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매주 하는 것이다. 자,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핑계입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핑계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최상의 비결은 시간에 대한 계획을 알차게 세우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책을 읽으면서 호젓한 시간을 갖던 뭘 하든지 간에 오로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나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의 레이어를 어떻게 겹겹이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내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져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50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얘기할게요. 누군가 시켜서 무언가를 해야 했던 일상의 연속이었죠. 공부를, 일,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의 평가도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돈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보상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느냐, 이것에 따라 시작점이 다른 싸움이 되기도 했죠. 공부나 성공, 이런 단편적인 평가 항목만 적용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비유하자면 맨몸으로 싸우는 백병전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나누는데요. 마음먹은 대로 많은 걸 해내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처해진 조건이라는 계급장은 50부터는 먹히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오는 실력과 패기만이 진짜 실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50부터의 시간은 오직 나만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외로움,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50부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 중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은퇴를 하거나 주부에서 졸업하고 나서 주어진 많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외롭다는 감정과 잘 지내야 한다는 거죠. 젊어서는 친구가 최고였죠. 연애도 달콤 쌉싸름한 맛을 선사했죠.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배신, 서운함과 귀대의 회오리를 지나고 보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때로는 나 혼자여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제 가장 공들여서 보내고 싶은 시간은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충만해졌을 때 외부에 대한 헛된 바람을 품거나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뭐든 잘할 수 있게 되면 어느 것에나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맞지도 않은 스케줄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울 필요 없고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내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집단 안에 가더라도 나 혼자 기꺼이 뛰어들 태세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도 도움을 받아서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요령껏 해낼 수 있죠. 또 친구들과 여럿이 움직였을 때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비용을 각출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야 했지만, 나 혼자 하면 집에서 먹던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돈만 들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도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혹은 지인이나 친족의 죽음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거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죠. 그저 멍하니 마음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는 여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기초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데요. 세상엔 참 스승이 많구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도 훌륭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책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뭘 집착하려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마음의 통장을 풍성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총 7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순전히 제가 마음에 드는 몇 것만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0부터는 물건은 뺄셈하듯이, 마음은 덧셈하듯이 사는 삶. 이것만 구분해도 50 이후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책,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었습니다.